당진 나음교회의 집단 감염이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산에선 기도원에서 함께 예배를 본 사람들이 감염됐고 태안에서도 근흥면 사무소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당진시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합니다.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고 일반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홍성 배양마을에 돈사 신축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17년 동안 돼지를 키우지 않아 건축 허가가 나면 안 됐었다며 지자체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득응 도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당진 나음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새 7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여파가 인근 서산과 태안, 예산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먼저 14일 오전 서산에서는 주민 1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산시 음암면에 위치한 라마나요 기도원에서 당진 나음교회 신도들과 함께 2시간가량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마나요 기도원은 서산시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 조사 결과 132제곱미터 규모의 밀폐된 공간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기도원은 서산 지역 교회 2곳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암 예랑교회, 운산 성결교회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할 예정이며 타 지역 교회인 대전 은혜교회 신도 명단은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라마나요 기도원에 대해서 금일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예산과 태안에서도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태안에서는 14일 오후 4시까지 10일 서산 라마나요 기도원을 방문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산 12번 확진자는 나음교회와 관련된 11번 확진자와 예산읍의 한 의료기관에서 접촉했습니다. 당진에서도 14일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당진시는 15일 자정부터 2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의 상황은 비상 상황입니다.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17만 시민 여러분 모두가 이번 주는 잠시 멈춤을 실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산시는 운산 성결교회와 음암 예람교회 관계자를, 태안군은 최근 일주일 이내 라마나요 기도원을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네, 앞서 보신 당진 나음교회 집단 감염과 관련해 14일 오후 서산에서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서산 101번부터 105번 확진자로 운산면 성결교회 교인 3명, 음암면 예람교회 교인 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서산 라마나요 기도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8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이 환자는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고 천안 순천향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14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푸르메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모두 59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연말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충남도 내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준수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요. 15일부터 31일까지 충남도 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원격 수업이 가능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에 예정인 각종 평가와 생활기록부 확인,
진학 전형 등을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과 종업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전면 원격 수업을 할 경우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홍성의 한 마을이 축사 신축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17년 동안 돼지를 키우지 않던 곳이 최근 현대화를 위한 신축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자체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농장 현대화를 위한 신축 공사 현장. 주변 곳곳에 반대 연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악취와 각종 오염 피해를 우려해 설치한 것들입니다. 혐오 시설이라는 점과 함께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건 축사 신축의 위법성. 해당 농장은 서류상으론 돼지 3,000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2003년 이후에 사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게 부도가 나서 지금까지 축사를 안 미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게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게 군에서. 그러면은 3년 동안 이게 돼지를 안 미겼으면은 자동으로 폐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악취니 공해니 소음이니 동네가 이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주민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역시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홍성군 축산 시행 지침을 보면은 현대화 사업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돼지 사육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축사 적법화가 현대화가 유효한데 돼지 사육을 하고 있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존재를 했고 홍성군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돼지 사육 여부만 확인했어도 신축은 불가능했을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홍성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업무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허가 자체는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위법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농장주와 시설에 대한 등록과 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충남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농장주와 주민들은 결과에 따라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인 만큼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 홍성군의 축사관리부실이 불필요한 분쟁을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코로나19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불안감도 키우는 모습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7일 2020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취업 통계는 전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등 모두 570여 곳에 올 1, 2월 졸업자 9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취업률은 50.7%로 집계됐고 이 중 충남은 51.7%로 조사됐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편이지만 코로나19 변수를 마주한 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현장 실습이 여의치 않았던 것에 더해 일자리 시장에 거센 고용 한파까지 불어닥쳤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채용을 대폭 줄이면서 올해 고졸자들의 취업률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 상황이 이러자 일부 학생들은 취업에서 대학 진학으로 계획을 바꾸고 있다는데요. 교육부는 지난 5월 취업 연계 장학금과 현장 실습, 기업 현장 교사 지원금, 중앙 취업 지원센터 운영을 골자로 한 직업계고 지원, 취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학생들 지원에 나섰고요. 이를 위해 지난 8월에는 충남 일자리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직업계고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월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주한 독일 문화원과 손을 맞잡았는데요. 이 문화원은 2022년 1학기까지 직업계고의 강사를 파견해 독일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일부 학생들에게 독일 해외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교육청 관계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드긍 도의원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제한되고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 종류는 경징계인 경고와 중징계인 당직 자격정지와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태안 안면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배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광특구는 국비 등을 들여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으로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관광객 수와 인프라, 토지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 의원은 태안 안면도를 포함해 현행법상 지방 농어촌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최근 1년 동안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현행 10만 명에서 시단위는 3만 명, 군단위는 2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남도가 일제강점기부터 왜곡돼 사용하는 일본식 지명을 우리 지명으로 복원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는 연구용역 조사 결과 아산과 금산, 서천의 자연과 인공지명 가운데 일본식 의심지명이 141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홍성과 청양 등 6개 시군을 중심으로 만여 건의 지명을 조사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일본식 지명을 뿌리 뽑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충남의 고유 지명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충남도가 충청 산업문화철도 구축을 위해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14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보령과 세종청사를 잇는 충청 산업문화철도와 신탄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세종청사와 조치원을 연결하는 일반철도 등 3개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 지사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 관광객 유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 산업문화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건의문은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지점은 서산과 태안 등 8개 시군 도로변과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 14곳입니다. 도는 단속 지점에 매연 측정기를 설치해 기준치를 초과 배출하는 차량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단속을 피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 배출한 차량은 15일 이내 점검을 받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도로 이동 오염원의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안사랑 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추진합니다. 군은 다음 달 말까지 태안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집중 모집합니다. 대상은 태안군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업소로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사행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등록 신청은 군 경제진흥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오는 17일부터 2차 농어민수당을 지급합니다. 군은 지난 6월 1차로 농어민수당 45만 원을 받은 11,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2차 수당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대상자 600여 명에게도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충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 임업 종사자로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